미국의 코로나 백신이 5천만 회분이 배포돼 3,220만 번 접종됐으며 전체 인구에서 7.8%가 한 번 이상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 10명이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민주당 독자 가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상국은 미국 경제가 올 중반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작년 코로나 사태에도 미 주택 건설 지출이 증가했고 워싱턴 지역 주택 판매와 가격 역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뒤집기 행정명령에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논란을 사고 있어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2월 초 현재 미국 전역의 코로나 백신이 5천만 회분이 배포돼 3,220만 번 접종됐으며 전체 인구의 7.8%가 한 번 이상을, 1.8%는 두 번 다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알래스카와 웨스트 버지니아, 워싱턴 DC가 접종률이 가장 높았으며 버지니아는 11위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플로리다와 뉴욕은 20위권으로 중간 속도를 보이고 있고 조지아, 메릴랜드, 캘리포니아는 30위권으로 다소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속도를 내고 있으나 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CDC와 센서스의 자료를 토대로 뉴욕타임즈가 집계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현황에 따르면 오늘 현재 미 전역에는 5천만 회분의 백신이 배포돼 그중에 65%인 3,222만 2,500번이 접종됐습니다. 하루에 140만 번씩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곧 150만 번으로 늘어나 가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전체 인구에 비해 접종률은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한 번 이상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은 7.8%이고 두 번 다 맞은 사람들은 1.8%에 그치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또 다른 우려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에선 19만 3천여 개의 백신이 배포돼 12만 2천여 개가 접종됐으며 전체의 13.2%가 한 번 이상, 3.5%는 두 번 다 맞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을 동원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코로나 백신 배포와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에선 30만 5천 개가 배포돼 85%나 되는 26만 개 이상 접종시켰으며 전체의 10.8%가 한 번 이상을, 3.8%는 두 번 다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에선 14만 8,500개를 배포받아 56%인 8만 2,500개를 사용해 사용률은 낮지만 전체의 9%가 한 번 이상을, 2.7%는 두 번 다 맞아 접종률은 높은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버지니아에선 123만 2,500개를 배포받아 71%인 87만 개 이상 접종시켰으며 전체의 8.4%는 한 번 이상을, 1.5%는 두 번 다 맞아 11위를 기록해 비교적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플로리다는 340만 개 백신이 배포돼 59%인 200만 5천 개 이상 접종됐으며 전체 7.8%는 한 번 이상, 1.5%는 두 번 다 맞아 2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293만 3천 개의 백신을 공급받아 66%인 192만 8천 개를 사용했으며 전체 7.8%는 한 번 이상을, 1.8%는 두 번 다 맞아 23위로 중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 조지아는 145만 개를 받아 64%인 93만 개를 접종시켰으며 전체의 7.4%는 한 번 이상, 1.2%는 두 번 다 맞아 3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88만 5천 개를 배포받아 60%인 52만 8천여 개를 사용했으며 전체 7.3%가 한 번 이상을, 1.4%는 두 번 다 접종받아 3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566만 7천 개의 코로나 백신을 공급받아 61%인 345만 3,300개를 접종시켰으며 전체 7.2%가 한 번 이상을, 1.5%는 두 번 다 맞아 36위로 비교적 느린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백악관에서 2시간 동안이나 회동을 갖고 1조 9천억 달러와 6,180억 달러짜리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예상대로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상원에서 예산 결의안부터 상정해 표결 처리함으로써 예산 상정 룰을 발동해 60표가 아닌 민주당만의 51표 지지로 독자 가결할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민 1,400달러 추가 지원을 포함해 1조 9천억 달러 납부려는 미국 구조 계획을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백악관에서 회동했으나 타협 가능성이 희박해 민주당이 독자 가결할 수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저녁 자신의 패키지 총 규모보다 3분의 1 수준을 제한한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2시간 동안이나 의견을 나눴지만은 모두의 예상대로 현격한 입장 차이를 좁히거나 타협안에 근접하지는 못한 것으로 양측이 시인했습니다. 백악관 회동 후 타협파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대표한 수선 콜린스 상원의원은 한 번의 만남으로 공감대를 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n't say that we came together on a package tonight on how we can continue to work together on this very important issue. 백악관의 젠사키 대변인은 회동에 앞서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인들과의 회동에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지 협상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특히 대통령은 현재 총 규모가 너무 크다고 우려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적은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타협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What this meeting is not is a forum for the president to make or accept an offer. The president believes that the risk is not going too small, but going not big enough. 바이든 패키지의 총 규모는 1조 9천억 달러인데 비해 공화 타협안은 3분의 1인 6,180억 달러에 불과해 이른 시일 내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민 현금 지원은 바이든 플랜의 경우 연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에게 1인당 1,400달러씩 추가 지원하는 데 비해 공화당안은 개인 4만 달러, 부부 8만 달러 이하의 성인 1인당 1,000달러, 자녀 500달러를 제공하자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 현금 지원 예산은 바이든 플랜이 4,650억 달러인데 비해 공화당안은 2,200억 달러로 절반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의 경우 바이든 플랜은 주당 400달러로 올려 9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안은 주당 300달러를 그대로 6월 30일까지만 연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로 장악한 연방 상원은 오늘 예산 결의안부터 상정해 표결 처리함으로써 예산 조정룰을 발동해 상원에서 60표가 아닌 51표의 지지로 바이든 구호 패키지를 독자 가결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올해 중반까지는 미국 경제가 코로나 유행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의 이번 전망은 미국이 팬데믹 기간 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적응하고 앞서 실시된 구호 패키지의 긍정적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중반 정도면 팬데믹 이전 경제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당파적 성격을 띠고 있는 미 의회 예산국은 더 이상의 연방 구호금 도움 없이도 올해 중반 정도면 코로나 유행 전 경제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팬데믹 이전의 고용률을 회복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예산 및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미 의회 예산국의 이번 전망은 지난 여름에 발표한 전망보다 훨씬 긍정적인 것입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미국이 팬데믹 기간 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적응하고 개인 600달러 현금 지원과 실업수당 지급을 포함한 9천억 달러 구호 패키지의 긍정적 효과가 적용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현재 실업률이 작년 7월 8.4%에서 하락해 연말에는 5.3%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2020년 의회 예산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아져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초당파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미 의회 예산국의 이번 발표는 올해 경제 회복 속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 의회 예산국의 이런 장밋빛 전망은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경제구조 패키지의 통과 여부에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의 이번 발표로 인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 연방 지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연방 지원금이 경제를 과열시킬 수 있다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까지 미국 경제 성장률은 잠재적으로 기대치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의회 예상국에 따르면 2024년까지 미 국민들은 팬데믹 전의 고용률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제롬 파월도 지난주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 예상국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코로나 백신 배포와 접종 속도가 더 빨라져야 경제 성장과 고용률 회복도 이에 맞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 예상국은 또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2%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등 다른 독립적인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패키지가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지난해 12월 미 건설 지출이 주택 건설 지출에 힘입어 전달보다 1% 증가한 연율 1조 4,9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비거주용 건설 지출은 감소했지만 주택 건설 지출이 강하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워싱턴 지역 주택 판매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져 일부 도시의 경우 시장에 나온 지 30일 이내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격 또한 4% 내지 1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미 건설 지출이 주택 건설에 힘입어 비주거용 건축의 약세에도 약 1% 상승했습니다. 11월에는 1.1% 증가했다고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주택 건설 지출은 3.1% 증가했고 단독주택을 위한 지출은 5.8%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주택 건설이 증가하는 동안 비주거용 건설은 1.7% 감소했으며 호텔이나 모텔, 쇼핑센터 등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세수 감소로 타격을 입은 정부 프로젝트를 위한 지출은 12월에 0.5% 증가했습니다. 작년 한 해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 덕분에 주택 경기는 대체로 호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면 내년에는 주택 건축뿐만 아니라 약해진 비주거용 건축 역시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련 건설은 당분간 빠듯한 주 혹은 지방정부 예산으로 계속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작년 건축 총액은 1조 4,900억 달러로 2019년 12월에 비해 5.7% 증가했습니다. 주택 건설은 2019년 12월에 비해 20.7% 증가했으며 단독주택에 대한 지출은 23.5% 증가한 반면 아파트 건설에 대한 지출은 17.8% 증가했습니다. 반면 비주거용 건축은 같은 기간 9.8% 감소했으며 호텔이나 모텔 건축은 24.6%, 사무실 건물은 3.3% 감소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지역 주요 도시와 카운티에서의 주택 판매와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택 중간 가격은 61만 달러로 9% 상승했습니다. 펠팩스 카운티의 중간 가격은 4% 상승한 57만 9천 달러였습니다. 라우던 카운티의 12월 평균 판매 가격은 54만 2,500달러로 4% 올랐고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중간값은 42만 2,175달러로 11% 상승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시의 주택 판매는 38% 증가해 1년 전에 비해 두 자릿수 증가했습니다. 반면 12월 알링턴 카운티에서 판매된 주택의 중간값은 62만 5천 달러로 전년 대비 1% 하락했으며 이는 2019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판매는 여전히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말 알링턴 카운티의 292개 활성 목록은 1년 전보다 131% 증가했습니다. 메릴랜드 교외 지역에서는 판매와 가격이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 상승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주택 중간 가격은 1년 전보다 7% 상승한 48만 달러로 판매는 23% 증가했습니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중간 가격은 35만 5천 달러로 가격은 11%, 판매는 12% 증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 3개에 추가 서명하고 트럼프 반이민 정책 뒤집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논란을 사고 있어 신중한 조치로 후퇴하며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국경에서 격리된 미입국자 부모와 자녀들을 제외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으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난민 망명자들의 멕시코 대기 정책이나 합법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공족부조 의존 시 영주권 기각 정책 등은 즉시 폐지가 아닌 전면 재검토 착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반이민 정책들을 뒤집고 친이민 정책으로 180도 바꿀 태세를 보였던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다소 주춤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행정 명령들을 3건 추가로 서명해 모두 9건이나 발동했습니다. 새로 서명한 3건의 이민행정 명령으로 첫째, 트럼프 시절 무관용 정책으로 국경을 넘는 미입국자들에 대해 부모들은 추방하고 자녀들은 격리한 피해자들을 제외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안보부와 연방법무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경에서 격리됐던 5,500여 명 가운데 아직 제외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 628명을 부모들과 만나게 해주겠다고 바이든 행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이미 추방된 부모들을 어떻게 미국에 오게 해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만나 거주하게 할 것인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중미 출신 난민 행렬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한 트럼프 난민 정책을 인도적인 새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멕시코에서 미국의 난민 허용만을 기다리고 있는 6만여 명과 지금도 몰려오고 있는 이민 행렬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마땅한 묘책이 없어 트럼프 정책을 즉각 폐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국 입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셋째, 합법 이민 신청자들이 미국에 와서 공적 부조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될 때 영주권을 기각시킬 수 있는 등 합법 이민이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즉각 폐지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시간 벌기에 그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중단시킨 한국 등 해외 수속 이민 비자와 취업 비자의 발급을 언제부터 재개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반이민 정책을 조속히 폐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친이민 정책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찬반 논란이 극심하기 때문에 부심하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